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증시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지수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번 주 내내 빨간불을 계속 켰고요. 2,463포인트 이번 주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807선까지 터치를 했고 현재까지 1,000종목 넘게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0.8%대의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죠. 네, 환율 부담이 가신 데다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특히 부담을 떨쳤습니다. 어제도 큰 폭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 오늘도 1,500억 원대까지 매수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외국인의 매수 창구 5위 안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4%대 급등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빨간불 나란히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 나타납니다. 또 매수 상위 종목들 오늘도 확인해보면 오늘 실적을 발표한 아프리카TV가 외국인 매수 2위에 오르면서 6%대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 자사주 처분을 결정한 바이오플러스도 6%대의 급등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도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웹툰이나 OTT 관련한 호재가 아니라 개별 이슈로 가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다우데이터가 손자회사 격인 키다리 스튜디오의 지분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다우데이터는 키다리 스튜디오의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장내 매수까지 합해서 총 44만 주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지배구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가를 부양한 뒤에 지분을 처분하게 된다면 상당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종목 소개 받아보시고요. 1:1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김대호 전문가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시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보면 앞서 살펴본 키다리 스튜디오가 속한 웹툰 섹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내막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 종목의 개별 장세로 보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15%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속한 SNS 섹터도 오늘 3% 넘게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풍력 같은 신재생 쪽도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합해 해서 대명 에너지 한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오전장 핫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종목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검색 상위 종목 확인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검색 상위 종목 10개를 보시면 대형주들이 좀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고 카카오, 네이버도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대형 종목들이 10부 종목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이 역시 카카오 네이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종목일 텐데요.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검색 상위에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고 뭐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아마존닷컴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훈풍을 그대로 카카오 네이버가 이어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미국 시장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이어지는 양상이고 이러면서 최근에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가 조금씩 올라오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동시에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관 매수도 함께 동반해서 들어오면서 카카오가 3% 넘게 네이버는 5% 넘게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솔루션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하나솔루션은 예상 대비해서 강한 태양광 수요의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줬고 오늘 새벽에는 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르면 미국에서 8월 의회 문턱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광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솔루션은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상승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10시 구간에 실적 발표했던 종목 라운테크를 보겠습니다. 자, 라운테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검색을 하셨고요. 검색 상위에 종목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라운테크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라운테크는 이 제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9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6% 넘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매출액도 같은 기간 131%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4억 4,300만 원으로 140% 넘게 증가하면서 이런 호실적 덕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크게 오르진 않고 있고요. 강보합권에서 일단은 라운테크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색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총 10종목을 짚어봤는데 김대호 전문가와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죠. 네, 10종목, 대형주도 많이 보이고요. 오늘 현대차도 있고 다스콕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징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일단 그래도 중견그룹들, 대형그룹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네. 중견그룹, 대형그룹의 수급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이제 바스켓 거래가 많이 포함이 되는 이제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전 저점을 확실하게 바닥 구간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수하는 전략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관심도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중에서 제가 좀 같이 체크해볼 종목은 그래도 호실적 관련된 이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호실적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한번 네. 해당 종목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고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차트 보니까 역사적인 날입니다. 과연 종토방 분위기 어떨지 궁금하네요. 함께 댓글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분 풍악을 울려라 하시면서 하락장에 이 종목으로 큰 거 한 장 가져가셨다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 이제야 2년 전에 들어왔다가 이제야 전량 매도하고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오늘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 분, 흔들리는 편안함 에이스 현솔, 미국 최대 태양광 독수리 삼형제가 급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미국 최대 태양광 삼형제는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엠페이즈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엣지솔라 그리고 하나가 퍼스트솔라라는 기업이 이렇게 세 개 태양광 그룹으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네. 뭐 세 개 종목 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왔고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태양광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은 상황이잖아요. 뭐 반도체 법안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맞아요. 기후 법안 관련해가지고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할지 법안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법안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실적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뭐 실적 굉장히 많이 잘 나왔죠. 700% 이상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절반 정도 지나간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이 호실적 나와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트레이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좀 공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공시가 계속 나오는데 그 공시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준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거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까 이 예상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깜짝 쇼를 해준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존보다 2배, 3배 이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법안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481조 원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합의를 했다. 뭐 이제 조만간 이 협의가 완료돼서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10년간 이 480조를 계속해서 이 기후 위기를 대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만큼 좀 중장기적인 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겠다.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확실하게 나와주는 시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이슈, 이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던 섹터거든요. 한 2년 가까이 이 휴식기를 거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섹터니까 그 구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찾아보면은 시장 대응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핫 종목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살펴봤고요.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 넘게 오르고 있고 어제 한화솔루션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태양광 부문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20% 급등을 했었는데 김대우 전문가께서 이 섹터 친환경과 신재생 쪽에는 관심도를 늦추지 말고 계속 지켜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코너는 김대호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리고 아픈 손가락도 찬찬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참여하는 법,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촬영하고 입장하는 방법인데요.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입장하셔서는 3가지 정보는 꼭 남겨주셔야 하고요.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3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종목에 대한 맞춤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샵 3772번, 샵 먼저 누르고 3772번으로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고요. 전문가의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상담에 앞서서 이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핫한 종목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핫한 종목이긴 한데 네. 이전에 핫했던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지 그래요? 한번 어떤 보면서 뜻일까? 힌트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골프잖아요. 네. 골프 치고 있네요. 일단 이 힌트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최근에 이 기업이 이제 골프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일단 영상으로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최근에 골프웨어 관련된 사업을 진출한 기업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모두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잭시믹스라는 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일단 뭐 뷰티, HMR, 피트니스 플랫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10대, 20대, 30대에서 가장 핫한 이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잭시믹스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브랜드 평이 좋다라는 거를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역시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 만큼, 인지도가 높은 만큼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앞으로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 성장성이 부각받으면서 올라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주가 흐름들이 안 좋았어요. 이 기업 역시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성을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환경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라든가 뭐 그런 포인트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의 수급이 또다시 집중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깅스 시장에서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현재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 이 레깅스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전 세계 이제 3번째 순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인지도 자체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사업 진출 흥행이 기대가 된다. 골프 사업을 이제 5월 달부터 입점을 했는데 한 2, 30억 정도 매출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신규로 입점을 하자마자 굉장히 실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2030 세대에서도 이 골프 같은 취미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매출적인 부분들도 추후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애슬레저 시장 폭풍 성장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슬레저가 뭐냐?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봤지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애슬레틱 그리고 레저, 운동과 여가가 합성된 말인데 이제 운동복을 평상복처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애슬레저 의류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보시면은 6조 5천억 정도, 그리고 22년도에 예상치는 7조 1,300억으로 약 1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쉽게 비교군을 말씀을 드리면은 남녀 정장 시장 규모가 지금 보시면 8조 3천억입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규모,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 규모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올라가고 있는 이 성장세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빠른 속도로 이 위류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봐야 될 거는 이 성장성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 200억에서 지금 202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700억을 나왔고요. 22년도, 23년도도 보시면은 3천억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 컨센서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치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ROA 그리고 ROE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10% 이상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잘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도 부각이 되지만 안정성 역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방송 말미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전문가들께서 스포츠웨어 애슬레저 쪽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태우 전문가께서는 안다르 관련주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김대우 전문가는 잭시믹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수익이 더 많이 날지도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인지는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공개를 할 거고요. 거기에 앞서서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1대1 종목 상담 참여하시는 방법 2가지 있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화면에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인데요. 화면 속 QR코드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휴대폰 화면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바로 가능하고요. 이 채팅방에 상담 신청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남겨주셔도 괜찮은데요. 다만 반드시 잊지 말고 남겨주셔야 할 3가지 정보 있습니다. 먼저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이죠. 종목명이 있어야 되고요. 매수하신 가격, 매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 몇 %로 사셨는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QR코드가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종목 상담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의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역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대1 종목 상담 김대우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네, 종목 상담 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다채로운 사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분입니다. 떨고 있는 어피치님, 종목의 이름은 ITM 반도체고요. 매수가 37,500원입니다. 비중 10%로 담으셨다고 하는데 전자담배 신사업이 매수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전자담배가 ITM 반도체 사업 부문에 추가가 됐죠. 이 해당 모멘텀을 좀 호재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이거를 제가 한 2주 전에 봐드린 종목인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 마음이 조금 급하신 것 급하십니다. 같습니다. 전자담배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ITM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를 드릴 때 급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아이폰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폰보다는 아이팟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데 말이 좀 급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좀 정정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이팟 관련해서 어떤 걸 기대하면 되냐면은 올 22년도 가을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중에 이 다음 이 모델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 아이팟 관련된 이슈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이력이 있거든요. 실적 기대감도 발생을 하고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하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담배 사업 부문 같은 것들도 뭐 이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런 것들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업 부문보다는 어떤 특별한 이슈,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이슈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에어팟 관련해가지고 출시 일정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2주 사이에 계속해서 좀 올라오면서 장기 평선 부분에 좀 올라왔어요. 제가 이 장기 평선 돌파 시에 조금 다시 질문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요청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면요. 사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합니다. 현 구간에서도 저항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라든가 일정이 발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일정은 에어팟 관련된 일정이 될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고서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에 가격 전략 제시를 드렸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목표가를 41,000원 구간까지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구간 가격 전략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 일단 좀 기다리는 전략을 세워가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면서 에어팟 관련된 이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41,000원까지 바로 해서 목표가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근데 이번에 저항받고 좀 떨어졌다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매수가 부근에서는 확실하게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꼭 매도 전략을 세워가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해서 끌고 가는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어팟 관련주라는 정정 말씀이 있었고요. 애플의 출시 일정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너무 조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채팅방으로 다시 입장합니다. 이번에는 GS 글로벌 종목입니다. 4,000원의 매수가 5%의 비중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석탄의 수요 증가로 혜택 입을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GS 글로벌 석탄 관련주로 계속 좀 주가가 뜨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일단 근데 유가가 요즘은 또 오르지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전쟁은 또 계속되고 있어서 에너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디다가 좀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가격이 올라갔는데 수요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기치 못하게 이제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난 이슈가 전 세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모멘텀도 좋겠지만 석탄을 또 떼워야 되거든요. 전기를 생산하려면은. 네.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끌고 가면서 그런 이슈들이 혹시나 발생하나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매수가가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매수가가 4,000원 구간이면은 그래도 이전에
떨어질 때 한참 고점 찍고서 좀 조정 나올 때 단기 조정 좀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해당 구간에서 좀 이탈이 나왔을 때 손절가를 좀 잡지 못하고 좀 빠진 흐지부자자 좀 떨어진 모습인 것 같은데 해당 구간 좀 잘 기다리셨고 뭐 어정쩡한 구간에서 손절 안 하고 잘 버티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 평선들 지지받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조정 이후에 123 부근에서 저가 매수도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고요. 뭐 환경적인 모멘텀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 이슈, 전력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 바닥 구간 만들어준 이후에 지금 거래 대금이 끊이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시면 최근에도 대량 거래량이 한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5천만 주 정도 거래 대금 발생을 하고 저점 또 높여주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과 같은 흐름 유지된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매수가 부근인 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재료들이 단발성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위에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우리 1차적으로 추가 매수 밴드 잡기보단 4,000원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을 잡아서 본점권 부근에서 좀 나오자 뭐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홀딩하고 끌고 가시면서 4,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글로벌은 오늘 3,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석유나 석탄 이야기하셨는데 전력난 이슈도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하면서 끌고 가자는 전략이었고 본전 탈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닉네임이 보슬비님입니다. 김대호 전문가님, 오비고 종목 14,700원, 비중 10%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보슬비님, 오타 이해해주세요. 라면서 지금 본방사수를 해주고 계신 화면도 캡처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비고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한번 현재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조금 매수가에서는 먼 상황이네요. 오비고 오늘 그래도 급등이 나오는데 11,000원 넘어서면서 지금 5% 넘게 급등하지만 매수가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뭐 재료는 그래도 있네요. 닛산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해당 종목은 좀 비중이 지금 10%인데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 비중을 한번 좀 고려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를 좀 기대를 하고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앞으로 사실 나올 이슈들 일정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좀 기술적으로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보다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느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좀 개선이 될 여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일정 이슈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섹터들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계속 강조드리는 모빌아이 관련된 이슈 전 세계에서 기술력 부분에서는 1등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또 상장을 하게 된다.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이 섹터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정들 그리고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서 하단 구간 조금 더 다시 재차 하락을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 비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제가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규 상장주입니다. 뭐 상장은 좀 시간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은 21년도 7월 달에 상장을 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죠. 해당 종목 사실 주봉상, 월봉상으로는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일봉상으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예수 물량이 뭐 끝났거나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는 해당 물량 혹시나 보호예수 물량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없었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지금 보호예수 나올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장기 평선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기간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시간이 길게 흘러가게 되면 이 이평선들을 좀 모아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일봉상으로 120선 맞고 떨어지고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것만 5번, 6번 정도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올라오면서 61선 맞고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앞으로 장기 이평선들이 전체적으로 좀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이 좀 모여질 때까지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서 보자. 일단 바닥 구간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이 종목도 60% 정도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존재하는 기업이다. 이평선 모아주고 좀 추세적으로 저항대가 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돌아섰을 때 폭발적인 성장도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 이평선이 모이는 기간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또다시 10,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주게 된다. 지금 1,200원 이전 저점 만들어줬거든요. 해당 구간까지 뭐 증시가 떨어지든 안 좋은 뭐 이슈들이 시장에서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든 해가지고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해당 구간 왔을 때는 비중 확대를 좀 고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동일하게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정말 오래 좀 지나가게 됐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크게 발생을 하면은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1차적으로 14,000원 구간입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은 낮은 구간에 저항대가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횡보하면서 이전 저점들 만들어줬던 구간이거든요. 해당 구간 14,000원 구간 오게 되면 또다시 이 매물대에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 14,000원 잡고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또 오버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서 한 번에 그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나눠가지고 14,000원 구간에서 좀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14,500원, 15,000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슬비님의 종목이었고 자율주행 오비고 종목이었습니다. 손실이 지금 꽤 나고 있지만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10,0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이 선에서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 그리고 14,000원 선 매도가 잡아주셨고요. 자, 보슬비님 또 우리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필승 종목 오늘 정답도 외쳐주셨는데 골프존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맞추실 수 있을지 오늘 방송 끝까지 또 꼼꼼하게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음 사연자는 어떤 분일까요? 이번에는 남양주님입니다. 남양주 사시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서울바이오시스 8,410원 15% 비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서울바이오시스 현재 0.5% 오늘 상승 나옵니다. 7,790원인데 이 종목 마이크로 LED 쪽인가 본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일단 마이크로 LED 관련해가지고 좀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작년, 재작년에 막 올라가고 중간중간 올라갔을 때는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LED를 쏴서 사멸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요? 나와주면서 이제 실제로 이 기업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홍보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네. 지원도 해준다라면서 네. 광고를 했는데 이 기대감과는 다르게 좀 주가는 빠졌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기업 마이크로 LED 이 업황을 좀 생각을 하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같은 이슈도 좋겠지만 업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로 LED 자체가 점점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에 스마트카라든가 추후에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모두 다 LED가 마이크로 LED가 탑재가 되는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좀 의미 없게 이렇게 주가가 거래대금 없이 소외되면서 떨어지는 시점에서 손절 전략을 생각하기보다는 추후에 반등 나올 때 기술적으로 크게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그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매도 전략을 한번 세워가는 건 어떨까, 좀 더 길게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상장 이후에 코로나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상장을 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기대감들 받아가지고 올라갔던 주가가 고점 대비 벌써 70% 떨어졌습니다. 72% 가까이 떨어졌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고점 대비해서 한 7, 80% 정도 떨어졌던 종목들에서 지금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당 종목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 발생하는 거 좀 기대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같이 체크를 해보면요, 아직까지 배열이 조금 꺾여 있기는 해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주면 좋겠는데, 일단 이 꺾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지금 기존에 60선 맞고 떨어지고 여기도 160선 잠깐 돌파하고 120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왔으나 거래대금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이 바닥 구간부터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이전에 떨어질 때는 거래대금이 실리더라도 매도 물량이 오히려 강한 모습이었고 폭발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었거든요. 이전에 돌파했을 때도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거의 미미했던 수준이에요. 근데 최근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첫 번째 슈팅이 나와주고 나서 좀 빠지기는 했지만 다시 바닥 구간에서 연속적인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 나와준다면 오버슈팅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구간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를 조금 잡으시던가, 손절가를 잡고서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재공략을 한번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은 좀 시간적인 기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비중 확대를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좀 디테일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수급 발생하지 않고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 전략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6,000원 구간 이전 직전 저점 구간이 있어요. 해당 구간 지지받고 올라와 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구간 딛고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한 6,500원 정도까지 보시다가 그 정도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손절가를 잡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지금 좀 타이트하게 보면 20선이 있어요. 빨간색 선인데 제 화면에서는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할 때 좀 손절가를 잡는 비중 축소를 하는 전략을 잡아도 일단 나중에 추후에 다시 수급 발생할 때 진입을 해도 괜찮으니까 20선을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잡겠다라고 하시면은 7,300원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8,410원인데 120선 부근에 안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120선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해당 구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일부 존재를 해요. 심리적으로 조금 두터운 심리선이기 때문에, 저항선이기 때문에 한 8,600원, 700원 구간이 있는데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 구간이 되겠죠. 8,600원에 700원 약수익 정도 보는 정도로 해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가자.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졌기 때문에 오버슈팅 나와주면은 한 번에 쏠 수도 있어요. 라운드 피겨 구간이 10,000원 구간까지도 사실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해당 구간 8,600원, 700원에서부터 10,000원 구간까지 분할 매도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바이오시스 종목이었습니다. 추가 매수 6,500원 선 가능하다는 말씀, 손절가 7,300원, 목표가는 8,6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잡아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대형주 나왔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상담 접수해 주셨고요. 매수가가 107,00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오는데 매수가는 아직까지 멀었네요.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하고 물결 적어주셨어요. 네, 카카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2% 넘게 오르면서 74,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분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카카오든 네이버든 삼성전자든 어느 가격에 더 사야 이게 저가냐. 이 문제거든요. 이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부터 좀 저평가, 이제 좀 싼 구간에 왔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6개월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과연 우리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확실히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대형주들, 좀 큰 그룹들의 뭐 탄탄한 그룹들이라면은 추가 매수 전략을 지금 당장에 잡기보단 나중에 시장 환경 좋아지면서 다시 유동성 늘어날 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잡기보다는 추후에 거래 대금 들어갈 때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일단은 그냥 끌고 가면서 우리 매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도 끌고 가면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사실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 단기적으로 이 유동성 장세,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거래 대금의 중요성인데 이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그리고 카카오라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10,000원, 20,000원대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1, 2년 사이에 17만 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1,700% 올라갔는데 지금 이 조정을 받기는 했으나 가격적인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56%, 57%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은 있었으나 기간적인 조정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대형주인 만큼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인지를 하시고 지금 간 추가 매수보단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만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107,000원 부근이 이제 좀 심리적으로도 제가 0000 제가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공짜로 이렇게 여러 개로 끝나게 되면은 이 단위가 바뀌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만 원 구간 나중에 뭐 지금 구간에서 이 대형주들 성장주를 주목되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올라와 주게 되면은 또 요 구간에서 저항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중에도 환경 좋아졌을 때도 올라오면 해당 구간에 저항 받을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1차적으로 목표가 10만 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서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 축소를 하고서 추후에 이 카카오란 기업이 그때도 계속해서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고 실적도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눌렸을 때 10만 원 터치 이후에 눌렸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그때 추세 전환 나왔을 때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에 하지 말고 홀딩하는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일단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더 나올 때 추가 매수하자라는 의견과 기간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거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항 받을 수 있는 구간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1차 매도가는 10만 원 선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시죠. 다음 사연자 함께 보겠습니다. 닉네임 허혜진 님이고요.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로지스틱스죠. 한솔 로지스틱스. 물류 관련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3,759원, 비중 15%.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보니까 추가 매수도 조금 하신 것 같습니다. 단위를 보니까요. 한솔 로지스틱스는 오늘은 1.79% 오르면서 3,410원, 한 주당 약 300원가량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매수가로 봐서는 지난달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물류 관련주? 일단 물류 관련주들 대체로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실적을 2021년도 그리고 22년도 컨센서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물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를 조금 평가를 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야기를 좀 업황을 보면은 해운 운임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쟁이 해소되면은 다시 또 정상화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피크아웃 이야기들도 나와주고는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의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 업황 자체가 지금 조금 꺾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적이 잘 나왔고 그 다음 사이클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까지 사실 손절을 하지 않고 기다리신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손절 잘 못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손절 사실 여기서 더 떨어져서 손절가를 잡아드려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비중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 같은데 추가매수 한 5% 정도는 더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올라오는 거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매수 전략이랑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급등 이후에 지금 자리를 지켜준 자리들, 그러니까 이전 저점들을 만들어준 자리들을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급등 나오면서 매물대 강하게 쌓아준 부분, 그리고 최근에 2022년도 초기죠. 21년 말부터 해서 계속 떨어졌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 떨어졌는데 그때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들 받아주면서 올라왔다 떨어졌던 구간,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추가 매수를 한 차례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구간 조금 현금 보유량을 늘리시고 좀 이탈이 나왔을 때 다시 돌파하려는 움직임 나오는 구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구간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 장기 이평선 좀 보도록 할게요.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2,5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주봉으로 가더라도 이게 지금 구간이긴 한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월봉상으로 또 여기까지 열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추후에 2,000원대 중반까지 만약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기업 가치들을 평가를 했을 때 정말 싸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서 지금 당장에 너무 급하지 말고 좀 시간적으로 길게 보고 이 종목도 2,500원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비중 확대를 하죠.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가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좋겠고 지금 구간 지지받으면은 좀 박스권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고점 자리들을 만들었던 구간들 그리고 지금 구간분들 사이를 해가지고
해당 구간에서 오버슈팅 나오면 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거든요. 떨어질 때를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떨어진 게 요만큼입니다. 지금 노란색 원 구간을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게 아예 보이질 않아요. 기술적으로 호가창 자체가, 그러니까 매물대 자체가 얇기 때문에 충분히 4,000원대까지 목표를 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고, 잔량 같은 경우는 4,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없는데 사실 주식이란 거 어떤 이슈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수시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실망하고 안 보지 말고 계속해서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2,500원 선 추가 매수 가능, 비중 5%까지는 늘려도 된다는 말씀이었고 4,000원 선까지 단기 급등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자주자주 계좌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루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처음으로 문자 올려봅니다. 제넥신 69,000원, 비중 15%.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너무 몰라서 제가 갑갑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제넥신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32,300원의 매수, 현재가인데 지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까다롭습니다. 반토막 이상 났어요, 손실이.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제넥시렌이라는 기업이 사실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그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 그나마 좀 탄탄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8천억까지 떨어진 걸 보고 지금 구간 물린 사람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손절 고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잡는 거는 너무 싼 가격에 매도 전략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홀딩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셨으니까 사실 저보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 같은 경우는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제약바이오 워낙 이제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서 좀 스스로 만약에 그게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이 파이프라인, 이 제넥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약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약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정적인 부분 체크하시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슈팅이 나와주면은 그때 매도 전략을 잡아가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비중이 15%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제약바이오라는 게 이 이상 비중을 넣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유지하면서 좀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69,000원 정도까지 사실 올라가더라도 고점 대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 가능한 수준이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좀 시간 걸리더라도 특별한 이슈 나올 때까지 끌고 가보자. 일단 69,000원이긴 한데 이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면요. 참 애매해요. 이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면 주봉상으로 보면은 저항대가 걸리는 구간들이 사실 이평선들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6만 원 구간에 일단 60선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장기 이평선들 주봉상으로 120선도 8만 원 구간인데 이런 장기 이평선당 이 월봉, 주봉 월봉상 장기 이평선들이 좀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생각하시고 주봉 월봉상으로 이 장기 이평선들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다. 1차적으로는 월봉상 장기 이평선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시면은 월봉상 120선이 현재 54,000원 구간에 있는데 그 구간에 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파한다라는 이미 시그널들 보여진다. 또는 난 기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 현금 여력도 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이후에 60선 부근인 75,000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승폭이 말도 안 되게 희망만 불어넣는 그런 목표가일 수도 있겠지만 제약바이오의 이 특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제넥신이었고요. 손절보다는 홀딩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비중 추가 없이 홀딩 하시되 목표가 높게는 7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시장 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 입장하시는 법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또 방송 때 못다한 다양한 시장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필생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 정확한 이름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방 보니까 골프존을 많이 외쳐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지에 현혹이 되셨습니다. 맞아요. 주식할 때도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차트를 네. 보면서 올라오면 현혹이 되는데 이런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뒤에 핵심적인 내용은 뒤에 다 있었습니다. 오늘 종목은 골프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위류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이제 해당 기업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잭시믹스 관련주, 그러니까 레깅스 관련주로서 많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뭐 그런 실적적인 기대감,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2020년도 8월 달에 상장을 한 이후에 이 잭시믹스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한 차례 크게 올라왔던 이력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21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7월 달 이후로부터 해서 증시가 쭉 빠졌는데 해당 종목이 유통 물량이 많이 없는 주식입니다.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소외된 상황에서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진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구간이 사실 이전에 상장했을 당시 이 성장성들이 제대로 부각되기 전에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셔도 이전 저점 구간까지 대부분 내려왔다가 해당 구간에 좀 지지받는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 8,020원 구간에 있는데 현재가 이하로 해가지고 좀 분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뭐 큰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시간적 여유 두시면서 저가 매수를 좀 모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모아가시면 좋겠고 다만 긍정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 윗꼬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거래대금 크게 발생하면서 추세 전환 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좀 바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부근의 상단 부분인 7,2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닥 다져주고 나서 반등 나왔던 구간이니까 해당 구간 지지선 작용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7,200원 손절가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9,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신 김대호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월 달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